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체포 구속 적부 심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부하기 전에 그 화분님이라는 분이 특공대 시험을 준비하시나봐요. 그래서 특공대 해설이, 경찰 특공대 그 형법 문제, 그죠? 해설이 없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댓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닿는 대로 이 영상을 또 올려드리겠다. 이게 예전에 이게 24년도 그때가 8월달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바빠갖고 영상을 다 못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한 6문제 정도, 7문제 정도를 못 올려, 13문제 정도 올려드린 것 같은데, 좀 시간 나는 대로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갖고 올려드릴게요. 그 형법, 저기를. 예. 그 특공대 준비하시는 분들 되게 답답할 거예요. 뭐, 해설해주는 데도 없고, 혼자서 공부하시려고 한다면은 매우, 좀 답답하고 뭐 그럴 건데, 최대한 빨리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소송법 분야죠. 그죠? 자,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그 법률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근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헌법 제12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소법이라고 적어드릴게요. 형소법에서는 제 214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으로 이렇게 보장하고 있다는 거, 규정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체포구속적부심사에 대한 의의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 의의, 이렇게 땡땡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1번 달아볼까요? 1번 의의. 자, 이거는 뭐냐면은 체포구속적부심사라는 것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체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또는 뭐예요?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일단 요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주로 뭐 검찰과 경찰이겠죠. 일단 적어볼까요? 네. 일단 뭐 경찰 또는 뭐 검찰이겠죠. 그래서 검찰, 경찰, 바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쉼표가 빠졌네요. 체포,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체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되셨나요? 자,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체포적부심사 또는 구속적부심사, 영장실질심사, 요거를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좀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체포가 됐다, 그죠? 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긴급체포라든지 현행범인 체포라든지 영장에 의한 체포라든지 어쨌든 체포가 됐어, 수사기관에.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체포적부심이에요. 그죠? 체포적부심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체포적부심 같은 거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근데 어쨌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구속이 되었다 그러면은 구속적부심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단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그죠? 체포됐을 때는 뭐 한다? 체포적부심을 하는 거고, 구속되었을 때는 구속적부심을 해요. 그 체포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범죄에 혐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범죄에 혐의 있는 혐의성이 짙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 수사관서에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 48시간 동안만 이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제도로서 여기에 대해서 적부심을 갖다가 하는 거를 체포적부심이라 그래요. 구속 같은 경우에는 체포보다 좀 요건이 까다롭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속된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구속적부심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텔레비에 보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구속되어 있죠. 그죠? 예. 왜 구속됐습니까? 바로 뭐예요?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자,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의해 갖고 지금 구속이 됐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제일 먼저 체포됐을 때 뭐한다? 체포적부심을 할 수 있고, 그죠? 구속됐을 때는 구속적부심을 할 수가 있는데, 구속되기 바로 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거예요. 꼽살이 껴있죠, 이 제도는. 그래서 여러분이 요 단계 있잖아요. 자,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라는 걸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색깔을 좀 넣어 볼게요. 그래서 체포됐을 때는 체포적부심, 구속됐을 때는 뭐다? 구속적부심을 하겠죠. 파란색으로 하고요. 그리고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바로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깔을 좀 넣어봤습니다. 예. 되셨죠? 요거 이해 가시죠? 그죠?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된다? 자, 1, 2, 3이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된다는 거.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이 순서에 대해서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이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요. 영장실질심사는 요 앞에 영상에 있죠. 제가 영상 올려놨잖아요. 그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대통령이 구속이 됐으니까, 그죠? 구속되어 있는 상태니까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이제 하겠죠. 심사를 청구하겠죠. 적부심사 청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심사 청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심사 청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검정색으로 해야 되겠죠, 요거. 그죠? 네, 검정색으로.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심사 청구 땡땡. 먼저 청구권자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청구권자. 이 색깔이 왜 이러냐? 자, 청구권자를 알아야 되는데, 청구권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다 한번 제가 적어 볼게요. 땡땡 하고, 먼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가 가능하겠죠. 그죠? 피의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리고 또 그 피의자의 변호인. 그죠? 피의자 이렇게 해놓고, 피의자의, 이렇게 적어야 되겠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로 하면 안 되겠죠. 쉼표로 해야 되겠죠. 자, 누가 하시냐? 그 피의자의 변호인.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도 할 수 있냐? 법정 대리인.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수 있냐면은 배우자.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직계 친족.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수 있다? 형제자매. 그 다음에 또 누가 할 수 있다? 가족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가능하다? 동거인. 그 다음에 고용주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다 이러면은 고용주도 가능하겠죠. 자, 이것은 우리 형사소송법에 어디서 규정하고 있냐면은 214조 제 214조 의 2에 거기에 제 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시험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요것도 좀 알아두셔요. 그죠?
동거인, 고용주. 우리 현재까지 시험에 나온 것은 요거 나왔는데 동거인, 고용주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요게 언제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2014년도에 순경시험에 나왔고요. 그죠? 14년도 순경시험에 나왔고, 그죠? 순경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시험에 나왔냐면은 15년에 7급에 나왔어요. 그죠? 15년에 7급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년에 법원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3년에, 그죠? 23년에 또 어디 나왔냐면은 검찰직에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시험 잘 나온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청구권자, 자, 어떻게 된다고요? 자, 체포 구속된 피의자, 그리고 그 피의자의 변호인, 그다음에 법정 대리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지금 특이점이 있는 것은 동거인과 고용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의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 바가 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러면 또 알아두실 것이 뭐냐면은 자, 요 부분을 좀 더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214조 제2의 제4항에 대한 거거든요. 214조 제214조 형사소송법이죠. 제214조의 2의 제4항 제4항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은 내려볼게요. 자, 내려가보자. 자, 여기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체포구속적보심사 청구한 후에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어갖고 피고인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잖아요.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것은 그 시점이 어떤 거야?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는 그 시점이 뭐죠? 바로 검사의 공소제기죠. 그죠? 검사의 공소제기로 인해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이거는 제가 뭐 특공대 시험 보시는 분도 있고 또 형사소송법 좀 잘 모르시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뭐 기초적인 것도 좀 넣어놨습니다. 제가 설명을. 자, 근데 이 경우에 자, 체포구속적보심을 청구한 경우에 자, 봅시다. 왜 이래 이거? 체포구속적보심사를 청구. 자, 체포구속적보심사를 청구한 후에 검사가 공소제기라는 경우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도중에 피고인 됐으니까 적부심사 안 해줘, 그렇게 하지 않고, 그죠? 비록 체포구속적보심사 청구한 후에 곧바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피고인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쩌다는 거야. 법원은 체포구속적보심사를 계속한다.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체포구속적보심사를 청구한 후에 검사가 곧바로 공소를 제기했어요. 그죠? 자, 이 경우에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갑자기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쩌다는 거야. 법원은 계속해서 체포구속적보심사를 계속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2011년도에 법원에 나왔어요. 그죠? 2011년도에 법원직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또 시험에 나왔냐면은 2013년도 순경에 나왔죠. 그죠? 13년도에 순경에 나왔고, 또 언제 또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21년도 법원에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냐면 23년도에 검찰에 나왔습니다.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바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지금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쩐다는 거야. 만약에 체포적보심사 청구한 다음에
곧바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갖고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계속해서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계속한다는 것. 자, 이것이 지난 시험에서 자주 나왔습니다.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청구의 사유를 보겠습니다. 청구의 사유를 보면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체포 구속이 불법한 경우, 그러니까 불법과 적을게 체포 구속이 불법한 경우하고, 그죠? 또 뭐도 본다? 부당한 경우, 그죠?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 계속성 있죠. 구속의 계속성, 그런 거 있죠. 구속의 계속, 이런 것을 말해요. 구속의 계속.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뭐라 그러냐면, 아니 굳이 피의자를 계속해서 구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자, 이런 경우도 따져준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체포구속적부심사에서는 자, 불법인 경우와 부당인 경우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부당이라는 것은 구속의 계속성이 필요한가 안 한가도 따져준다는 거예요. 그죠? 뭐 주거가 일정하다든지 혐의가 별거 아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구속의 부당성을 주장해서 적부심사로 인해서 풀려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은 뭐 피의자와 합의를 했다든지 뭐 피해 변상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죠? 이런 경우에는 풀려날 우려가 있겠죠. 하지만 범행의 범죄의 사실이 좀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따져봤을 때 증거인멸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이 짙은 경우에는 뭐 풀려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것은 또 하나 뭐냐면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의 판단 기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의 판단 기준은 언제를 기준의 타이밍. 이거는 언제냐면은 바로 심사실을 갖다가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구속시가 체포 구속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체포 구속시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겠죠. 자,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청구의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구 대상. 청구 대상은 그 대상 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적부심사에 대상 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 다음에 청구의 방법은, 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죠? 청구 방법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어쩐다? 피의 사건에 관할 법원에 해야 됩니다. 자, 요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 그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그 법원에다, 관할 법원에 해야지 돼요. 근데 저번에 텔레비에서 보니까 그 체포영장 발부는 서부지법에서 했는데, 그죠? 그 변호인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다가 서류를 냈더라고요. 자, 이런 경우에 물론 뭐 심사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경우에는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뭐라 그래요, 좀 2판 4판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한 뭐라 그러죠, 소송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을, 되게 유명하신 변호인 분들인데도 제가 보기로는 좀 마구잡이로 지금 소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되셨나요? 자, 어쨌든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체포영장이, 이렇게 좀 볼게요. 체포영장이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만약에 서부지법에서 만약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면은 어디다가 내야 돼요? 그거를 서부지법에다가 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사건을 보면은 그때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서 나왔는데 중앙지법에다가 구속적보심사를 체포적보심을 갖다가 좀 청구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안 되죠, 그죠? 예, 기각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 사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2판 4판으로 하고 있다. 응? 어떤 체계적인 어떤 법률 검토를 하지 않고 그냥 2판 4판이다. 그냥 뭐 여론몰이식으로 막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뭐 중대한 사건이니까 뭐 심사는 해줬겠죠. 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하면 다 기각하겠죠, 그죠? 그래서 체포영장 발부한, 그죠?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면은 서부지법에다가 적부심사를 청구해야죠. 중앙지법에 내면 기각할 확률이 높죠. 아마 그 판사들이 웃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런가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적부심사 청구했을 때 그 서류들이 있잖아요. 그 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고소장이라든지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같은 거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방어하려면은. 그래서 저기다 좀 적어 볼게요. 자, 구속적부심사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경찰서 수사 기록 중 어쩐다?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 에 대한 열람과 그리고 등사, 복사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헌재결이거든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인데, 자, 그 번호를 좀 제가 불러드릴게요. 2000헌마에 그죠? 474. 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구속적부심사 사건에 있어서, 그죠?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경찰서 수사 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열람 등사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등사도 가능하다는 거야. 열람 등사 다 가능하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요게 시험에 언제 나왔었냐면요, 2016년 순경시험에 나왔습니다. 16년 순경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21년도에 법원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간부후보에서 나왔었죠, 그죠? 20년에 간부후보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검찰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예, 검찰에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구속적부심사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경찰서 수사 기록 중에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 등사를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헌재결 2000헌마에 474. 그래서 시험 문제는 16년에 순경시험, 21년도 법원, 20년도에 간부후보, 23년도에 검찰에 나온 바가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법원의 심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심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일단 심사법원은 심사법원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다 남발을 달아볼게요. 1. 법원의 심사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그리고 또는 단독판사가 합니다. 단독판사가 한다. 그리고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심사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했어, 그 판사가. 근데 그 판사가 도로 적부심사에 또 저기 뭐예요, 판관으로 나선다면은 좀 말이 안 맞겠죠. 하지만 자, 알아두실 것은, 다만 이게 중요한 거죠. 다만 체포영장 또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외에는, 법관 외에는 신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2013년도에 경찰 승진에 나왔었죠. 13년에 경찰 승진에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언제 나왔어요? 자, 22년도에 또 법원에 나왔었죠. 그쵸? 예. 이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최근까지 나왔단 얘기야. 자, 이 규정은 뭐냐면은, 자, 여기 알아두십시오. 이 규정. 자, 요렇게 해놓자. 규정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지. 자,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제 214조의 2에, 제 12항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알아두십시오. 되셨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적보심사, 체포적보심사, 이 적보심사를, 그죠? 적보심사를 심사하는 데 있어서, 그죠?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가 하는데, 여기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여기다가 좀, 빨간색으로 색깔을 좀 넣어볼게요. 다만, 그죠? 뭐, 당직 판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신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갖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도로 또 적보심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적어볼게요. 그래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없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가 또다시 구속 적부심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이래야 이해가 빠를 거 아니야. 되셨나? 그래서 꼭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또다시 구속적보심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지금 명문 규정에 나와 있죠? 그죠? 단서에 나와 있잖아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신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뭐한다? 예,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또다시 구속적보심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없어. 난 시험에 나온 것만 전부 다 강의하는 거야. 시험에 안 나온 걸 왜 강의하냐 내가.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신문은 언제까지 하는 거냐.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법원은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이제, 자, 피의자 신문 이렇게 해놓고, 자,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48시간 이내에 어쩐다는 거야? 피의자를 신문하고
신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제 214조 214조의 2에 어디? 몇 항? 제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것도 언제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자 2014년도 경찰 승진에 나왔어요. 자 14년 경찰 승진. 그리고 또 언제 나왔어? 22년도에 법원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23년도에 뭐 어쩐다? 검찰에 나왔죠. 그쵸? 예,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요거는 214조 2에 214조의 2에 제 4항에 나와 있다는 거야. 알아두셔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출제가 됐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해 드릴까? 뭐 통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변호인이라든지 그죠? 피의자에게 바로 통지해야 되겠죠. 신문기일을 그죠?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그것도. 그래서 청구받은 자, 여기다 이렇게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그 다음에 변호인, 그 다음에 또 누구? 검사, 그리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장, 뭐 구치소면 구치소, 교도소면 교도소 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뭐 아니면은 경찰서면 경찰서 뭐 있겠죠. 그죠? 검찰청이면 검찰청. 그래서 관서의장에게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예요? 이거는 형사소송 규칙에 나와 있어요. 소송 규칙. 자, 104조. 자, 10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4조의 제1항. 되셨죠? 네. 그래서 만약에 서면으로 못하면은 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전화도 가능하고요. 휴대전화, 문자 전송 다 가능합니다. 이메일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볼게요. 그래서 통지하는 방법, 통지 방법은 뭐 전화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문자 발송,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예. 최대한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거, 모사 전송도 가능하고요. 모사 전송이라는 건 팩스 얘기하는 거야. 그죠? 이런 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적어놓을게요. 적당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 통지의 방법은. 그것도 좀 알아두셔요. 자, 되셨죠? 그쵸? 예.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같은 경우에 수사 관계 서류의 증거물을 신문기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출석은 절차 개시의 요건이에요. 피의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요거는 언제 나왔었냐면은 96년 옛날에 나왔어요. 96년 법원직에 나왔었는데 알아두세요. 그래서 피의자의 출석은 절차 개시의 요건이다. 그래서
구속적보심사, 체포구속적보심사를 청구했을 때 피의자의 출석 같은 경우에는 절차 개시의 요건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요거는 언제 시험에 나왔다? 96년 옛날에 나온 거야. 예, 법원에 나왔어요. 반드시 나가야 되겠죠, 그죠? 안 나가면 안 되겠지. 그 적부에 관련된 것을 피고인이 구속되냐 마냐, 본인 자신이 구속되냐 마느냐의 그러한 중요한 사건의 중요한 일에 피의자가 출석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나와야지 절차 개시의 요건이다.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자,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 33조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국선 변호인, 그죠? 변호인이 없는 경우 제 33조를 준용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국선 변호인이죠, 33조가. 예. 그래서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뭐예요? 국선 변호인의 출석도 절차 개시의 요건이죠. 국선 변호인의 출석도 어쩌다 바로 절차 개시의 요건이에요.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죠? 체포구속적보심사, 체포구속적보심사에서 작성한 신문조서 있죠, 그죠? 이거는 신문하는 그 주체가 누구야? 법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법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법관 면전의 조서죠. 법관 면전의 조서. 그러니까 법관 앞에서 법관이 지금 신문하고 물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이 진술한 거 있죠, 판사 앞에서, 법관 앞에서 진술한 이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 315조의 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요것도 시험 문제에 언제 나왔었냐면은 2017년도 경감부에 나왔어요. 경찰간부. 그리고 또 언제 나왔어요? 22년도에 바로 경찰 승진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23년도에 뭐한다? 요게 법원에 나왔습니다. 법원에. 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을 또 살펴볼 건데, 이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의 결정. 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결정은. 만약에 법원이 심사 했을 때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은, 그죠? 결정으로 피의자를 석방해야 되겠죠? 그죠? 이유가 있다, 이렇게 인정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죠? 피의자 석방을 명하겠죠? 그죠? 피의자 석방을 명하겠죠? 이때 재판의 형태는 뭐로? 결정으로 재판 형식 중에서 결정이라는 형식으로 해갖고, 아니 왜 이러냐 이거, 결정이라는 것으로 한다는 거, 판결이 아니야, 결정이야. 결정으로 석방을 시키고요, 그죠? 만약에 이유가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유가 없다고 하면 청구기각이겠죠? 그죠? 청구기각, 그죠? 다시 빵에 간다는 얘기죠. 구속된다는 얘기겠지. 자, 그 다음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기각하는 거. 자,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2016년도에 경찰 승진에 나왔어요. 16년 경찰 승진. 16년에 경찰 승진에 나왔었는데, 자,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그죠?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자, 1번 이렇게 해놓을게.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어떤 거?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했을 때.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경우에요.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 목적이 분명할 때. 이럴 때 신문 없이 청구 기각합니다. 요거 좀 알아두십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 기각하는 경우는 바로 청구권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경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했거나 아니면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 기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시험장. 자, 뭐냐면은 바로 체포 구속적부심사 청구의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거, 매우 중요한 거죠. 심사의 기각 결정과 석방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제214조 214조의 2에 자, 어디 나와 있어? 예,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요거 시험에 아주 짱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뭐라고? 체포적부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거. 그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제2에 제8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대박치는 거죠. 반드시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포 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예,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뭐하고 헷갈리냐면은 바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자, 그거는 좀 구분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 시험장 다시 한번 시험장 예. 구분 아니 왜 이러냐 이거. 구분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뭐하고 구분해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 요걸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체포구속적부심 기각결정. 자, 체포적부심, 그 적부심사라고 할게. 적부심사, 그죠? 기각결정 또는 석방결정에 대해서, 자, 이 경우에는 아까 방금 전에 공부했듯이 뭐예요? 이 경우에는 항고할 수 없다 그랬었죠? 항고 X야. 그죠? 이건 제214조 제8항에 규정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하고 자꾸 헷갈리냐면은 그 보증금 납입 조건부. 왜 이래 이거.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하고 자꾸 헷갈려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결정하고 자꾸 헷갈리는데, 이 경우에는 항고가 가능하단 말이야. 예? 요거랑 헷갈리면 안 되셔. 예? 자, 요거 색깔을 좀 달리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시험장 가면 글자 똑바로 봐야 돼. 예? 어떤 분이 그래. 선생님, 아유, 공부는 다 해갔는데 시험 출제가 말장난해서 말장난 때문에 틀렸어요. 이랬는데, 내가
그냥 위로해준다고 그래 아유 좀 아깝다 이렇게 말은 그렇게 하지 내가. 근데 속으로 이 병신아 네가 똑바로 안 봐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시험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그 어리버리 되는 걸 그거를 노리고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시험장 많이 댕기면서 맨날 틀렸던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214조 제2의 제8항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납입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요 두 개를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적부심사인지 아니면은 그죠?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그래? 피의자 보석이라고 하지. 피의자 보석. 그죠? 요거는 뭐예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다. 줄여서 피의자 보석이라 그래요, 이게. 예? 이것도 파란색으로 해봐야 되겠다. 그쵸? 피의자 보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쩐다는 거야? 항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적부심사와 바로 피의자 보석이랑 자꾸 헷갈려 하셔.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시험 짱이고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는데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요거 이렇게 해볼까? 자, 요렇게 해보자. 아이고, 왜 이러냐. 그쵸? 석방결정인데. 네, 석방결정. 자, 요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요렇게 하면 되나? 줄여서,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래요? 피의자 보석으로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 끄는 거야, 이거 내가. 자, 봅시다. 체포적부심, 체포구속적부심.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는 거 형사소송법 제214조 제2의 제8항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거랑 자꾸 헷갈려 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어쩌다는 거야? 항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피의자 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항고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셔. 되셨나? 요거 중요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나왔는데도 이것도 헷갈려서 틀리고 오면 나한테 맞아. 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말 나온 김에 좀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피의자 보석이죠. 그죠? 이 피의자 보석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피의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피의자에게 그 청구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피고인 보석하고 다른 점이 바로 이거야. 보석 청구권이 없다.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바로 재량 보석이야. 그러니까 법원의 재량 보석이다. 재량 보석. 그러니까 법원 마음이야. 법원이 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 보여. 그러면 법원이 그냥 야 내가 너 풀어줄 테니까 너 법원에다가 돈 좀 내. 돈 좀 내고 보증할 만한 돈을 좀 내. 응? 너가 도망가지 않고 계속 수사 받는다는 이런 보증금을 법원에다가 내. 이런 걸 갖다가 바로 보석제도라 그러는 거죠. 되셨나요? 어쨌든 뭐 오늘 여기까지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까지 공부한 걸 갖다가 간단하게 중요한 것만 빨리 봅시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공부한 내용이 뭐다? 자, 정리 들어갑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근거는 바로 우리 헌법에 바로 제12조 제6항에 있다는 거, 그리고 형사소송법에는 그죠? 제214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의의는 경찰과 검찰,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구속의 적부를 심사하여 체포 구속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부적법한 경우도 가능하고, 그죠? 부당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 부당 다 심사해 준다는 거야. 되셨나?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까봐 내가 여기 적었는데, 체포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체포적부심이고, 구속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구속적부심이에요. 풀려나는 방법에 대해서 여기다 풀려나는 방법.
풀려나는 방법에 있어서, 그죠? 풀려나는 방법에 있어서, 자, 체포가 된 다음에는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면 되고요. 구속된 다음에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돼요. 그런데 이 구속되기 직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것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것은 언제다? 구속되기 바로 직전에 할 수 있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현재, 그죠? 풀려나는 방법은 현재 규정하고 있는 건 딱 3개 이겁니다. 그죠? 예. 되셨나요? 수사 과정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은 딱 요 3개야. 그래서 심사를 청구하는 데 있어서 청구권자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하고요, 그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 대리인, 그리고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 자매, 가족,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공부가 돼 있을 거야. 그런데 동거인과 고용주도 가능하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순경시험 15년에 7급, 20년에 법원, 23년도 검찰에 나왔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셔요. 자, 그 다음에 제214조 제2의 제4항에 바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검사가 곧바로 공소제기를 해서 그 신분을 바로 피고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쩌다는 거야? 법원은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계속 한다는 거. 이것이 어디에 규정하고 있어요? 제214조 제2에, 그죠? 제4항에 규정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2011년도 법원, 13년에 순경, 21년도 법원, 23년도 검찰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검사가 곧바로 공소를 제기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피고인 신분으로 만들어 버려 갖고 그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쩌다는 거야? 법원은 체포 구속적부심사를 계속 해준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십시오. 자, 그리고 청구 사유에 있어서는 체포 구속이 불법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부당이라는 것은, 그죠?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계속해서. 그죠? 그래서 구속의 계속에 대해서도 심사해 준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판단 기준의 그 타이밍은 그 체포 구속 시가 아니라 심사 시예요.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의 대상은 적부심사 대상 범죄는 제한이 없어요. 뭐 내란죄가 됐던, 강도죄가 됐던, 강간죄가 됐던, 뭐 절도죄가 됐던 상관없습니다. 대상에는 그 대상 범죄는 제한이 없습니다. 청구 방법은 피의 사건에 관할 법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어요. 그러면은 서부지법에다가 서류를 넣어야지, 그죠? 적부심사 청구를 넣어야지 중앙지법에 넣으면 안 되겠죠. 근데 저번에 그 변호인들이, 그죠? 한 행동들 보니까 진짜 제가 봐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죠? 아무리 서부지법이 꼴보기 싫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중앙지법에 넣으면 안 되고 서부지법에 넣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중앙지법에서 왜 뜬금없이 이 서류가 왜 날라오지? 하고, 물론 중요한 우리 지금 내란죄,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심사는 해줬겠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고 지금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니까 중앙지법에서 심사를 해줬겠죠. 하지만 일반 사건에 있어서는 만약에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서 받았다, 그러면 서부지법에다가 넣어야지 중앙지법에 넣으면 바로 그냥 기각해버립니다. 그래서 기각을 했는지 뭐해서 기각을 했는지 몰라. 어쨌든 근데 중앙지법에 넣으면 안 돼. 내가 보기로는 그 변호인들이 바보짓거리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속적부심사 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경찰서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열람이나 등사가 허용된다는 거. 헌재결 나와 있죠? 그죠?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뭐다? 구속적부심사 사건에 있어갖고 어쩐다, 경찰서의 수사 기록 중에서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 조서는 열람 등사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셔.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16년에 순경, 법원, 간부후보 계속 나왔죠? 검찰에도 나왔고요. 자, 법원의 심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심사법원은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단독판사야.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심사에 관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라고 적어놓을게. 이게 원칙인데
다만이 중요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신문 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214조 제2의 제12항에 나와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쵸? 예. 여기 13년도 경찰 승진에 나온 바가 있어요. 22년도 법원에도 나왔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또다시 구속 적부심사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 예. 판사가 없는 경우에, 그죠? 예.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신문조사 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아예 규정하고 있잖아. 그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어쩐다? 또다시 구속적부심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되셨나? 자, 피의자 신문에 대해서 볼게요.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신문하고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요것도 시험에 나왔죠? 14년 경찰 승진 뭐 쭉 나와 있네요. 자, 청구받은 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의 변호인, 검사,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해서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고요. 바로 형사소송 규칙 104조 제1항에 나와 있고요. 통지 방법은 뭐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 이메일, 모사전송 적당한 방법으로 하겠죠. 자, 그 다음에 피의자의 출석은 바로 절차 개시 요건이야. 그러니까 구속적부심사나 체포적부심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 법관 앞에 나타나야 돼요. 피의자가 만약에 뭐 귀찮다고 안 간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안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은 절차 개시 요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줘야 됩니다. 못 나가게 되는 이유를 소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소명서에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어디 아파갖고 병원에 가갖고 뭐 이런 경우에 못 나간다 이런 걸 갖다가 소명해야 됩니다.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33조 형사소송법 33조를 준용한다는 거. 형사소송법 33조는 바로 국선 변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선 변호인도 역시 뭐다? 출석 절차 개시의 요건이야. 자, 그 다음에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의해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인정한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17년의 경찰 간부, 22년 경찰 승진, 23년도 법원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에 있어서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피의자를 석방할 것이고 이유가 없다면 청구 기각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 기각하는 경우에는 청구권자가 아닌데 청구하는 경우, 또는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서 재청구했을 때, 아니면 공동 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 방해의 목적이 분명한 경우,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 기각한다는 것도 알아두셔. 자,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이거 강조 드렸죠.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해서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문규정으로 나와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214조 제2의 제8항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체포구속적부심사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잘 헷갈리는 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지금 규정하고 있는 214조 제2의 제8항에 나와 있는 바로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없다는 이 내용하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 이 파란색으로 쓴 거 있죠? 자, 피의자 보석이라고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항고할 수가 있어. 피의자 보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뭐하고 헷갈리냐면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인지 아니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인지 요걸 자꾸 헷갈려하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 갔다면 맨날 틀리고 오는 게 바로 이거야. 자, 이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하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체포구속적부심사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는데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래서 피의자 보석이라는 것은 그죠? 보석 청구권은 없지만 법원의 재량 보석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 해서 1시간 동안 강의를 해드렸는데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체포구속적부심사 대한민국에서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공부는 다 오늘 한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시험 문제에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